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성급의 임성환입니다. 저는 오늘 해사산업 탈탄소를 위한 KRA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자주 언급이 되었듯이 원래 초기 IMO GHG 전략은 2050년까지 GHG 배출량 50%로 감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있을 MEPC 80차 회의에서 아마 넷제로로 목표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출량 저감 목표뿐만이 아니라 탄소 집약도 목표도 강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원래 탄소 집약도 감축 목표입니다. 2050년 70%로 되어 있죠.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지금 제안된 안 중 가장 강력한 안입니다. 당장 2030년에 65% 탄소 집약도 향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탄소 집약도, 즉 에너지 효율에 대한 목표도 강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도 2050년까지 국제해운 탈탄소화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2030년, 40년 각각 구체적인 배출량 감소 목표도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린 시핑 콜리도, 즉 녹색 항로를 선언하였고, 일단 시작은 미국의 타코마 항과 또 한국의 부산항을 그린 시핑 콜리도로 연결하는 것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 시핑 콜리도는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자, 하지만 2050년 탄소 중립, 탈탄소화가 쉬운 일일까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1사분기 말 기준으로 지금 운항하고 있는 선박들 중 대체연료 선박의 비중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른편에 왼편의 그래프는 척수 기준입니다. 단 1%만이 대체연료 운항 선박입니다. 그리고 GT 기준으로, 선박의 크 기준으로는 단 5.2%만이 대체연료 선박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제적으로 쉬운 것부터 또 어려운 것까지 다양한 방안들을 다각도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야겠지만 경제적으로도 가능한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소속한 회사, 또 우리 대한민국 회사 산업의 명성을 높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2050년 탈탄소화를 위해서 회사 산업이 해야 할 대응 방안들을 각 단계별로 나눠보고 그 과정에서 한국성급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규제 영향의 확인입니다. 과연 내가 운항하는 선박, 또 내가 운항하는 선대가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 또 규제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해야 그 다음 어떤 대응 방안을 취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회사 산업의 회사 탈탄소화를 첫 번째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성급은 2020년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KR 디카보나이제이션 솔루션 센터라는 조직인데요. 저희 연구본부, 기술본부, 사업본부를 잇는 조직을 만들고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숫자들은 EXI, CII 등에 대한 실시한 온라인, 오프라인 세미나의 숫자를 보여줍니다. 이 세미나뿐만 아니고 EXI 계산 지원, 각종 기술 지뢰에 대한 회신 등 다양한 기술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또 웹베이스의 소프트웨어로 EXI를 직접 계산할 수 있고 또 EXI 테크니컬 파일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저희 고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또 각종 기술 문서를 발간해서 규제에 대한 정보들을 나누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또 선사들의 요청에 따라 선사의 탈탄소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도 진행해 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간단한 엑셀 시트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KR CII 대시보드, KR CII 계산기, KREU P455 캘큘레이터, 즉 간단한 연료 소모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의 CII 값,
앞으로 CII 등급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계산 시트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또 EUP455 캘큘레이터는 그 간단한 값을 넣음으로써 과연 규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선사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트를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온실가스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ESG 경영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한국성급은 우리 해운업 조선사업에 맞는 ESG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에 따라 ESG 수준 진단 서비스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ESG 이슈를 널리 알리고 우리 사산업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희의 노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운항적 조치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내가 얼마나 GHG를 배출하는지 규제 영향이 어떨 것을 파악하고 우리가 운항하는 선박들의 운항 프로파일, 운항 패턴들을 분석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운항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개선 방법에 대한 공동 연구 부분입니다. 먼저 IMO DCS 데이터로 제출된 데이터를 운항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실제 운항 정보를 기준으로 얼마나 선속을 줄여야 과연 규제들을 만족할 수 있을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운항 정보, 해상 정보, 그리고 다른 선박 간 비교를 통해서 선박의 현재 상태를 분석합니다. 이 분석 결과를 선사와 함께 디스커션 함으로써 선사의 운항 특성, 경험들을 반영한 실질적인 운항적 조치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항적인 운항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기본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KR 기어스입니다. KR 기어스는 원래 IMO DCS 또 MRV 데이터를 접수하고 또 검토해서 제출하는 그런 웹 베이스의 소프트웨어였습니다. 하지만 운항적 조치의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능에 CII 대시보드, CII 모니터, CII 시뮬레이터, 또 ETS 캘큘레이터와 같은 기능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다른 유저 프렌들리한 기능들을 점차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스가 DCS 기반의 툴이라면 빅데이터 기반의 CII 솔루션, CII 평가 솔루션, CII 모니터링 시스템을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운항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효과를 여러 파트너들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검토입니다. 에너지 절감 기술, 즉 ESD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죠. ESD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그냥 핀이나 덕트 같은 헐붙이 ESD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벌브사바를 개조한다든지 프로펠러를 개조한다든지 하는 좀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장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 들어 OCCS, 온보드 카본 캡처링 시스템이죠. 선상탄소 보지 장치, 또 윈드 어시스트 프로펄전 시스템인 로터 같은 안들이 방안 ESD가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규제가 강화되어서 배출량이 직접적인 비용으로 될 때는 이렇게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옵션들도 고려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KR의 활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ES의 효과를 CFD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아약스에 참여해서 절차를 수립했고 이 절차를 우리 조선소에 있는 CFD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KR 자체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ESD 효과를 EXI, EEDI에 반영할 수 있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제3자로서 에너지 이피션 ESD 효과를 3자로서 검증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계속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로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터에 대해서도 여러 파트너들과 로터의 제조사뿐이 아니라 조선소 그리고 로터를 설치해서 운항하는 선사와도 그 효과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로터 자체의 강도에 대해서도 체중 강도, 피로 강도, 자굴 강도 모든 구조 강도 검토의 전 과정을 검토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상탄소 보집 장치입니다. 선상탄소 보집 장치에서 또 개념 설계에서부터 또 그 뒤에 규정 개발까지 KR의 규정 개발까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는 실제 선박에 선상타소 포집 장치를 설치해서 실증하는 단계를 준비 중입니다. HMM 파나시아, 삼성중공업 KR이 함께 하고 있고요. 아마 제 뒤에 발표할 HMM의 김영선 팀장님께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OCCS의 효과는 IMO 규제 내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성급은 한국 정부의 이름으로 IMO에 이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MEPC 80차 회의에도 이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는 문서 제출을 준비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KR은 선박 검찰하고 그 기술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업계의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선도적인 기준을 만드는 룰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OCCS가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네 번째 단계 대체 연료의 전환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대체 연료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아마 시작은 바이오퓨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신전선 선박들, LNG 퓨얼드 쉽들, 메탄올 퓨얼드 쉽들이 발주되고 있지만 현존선에 대해서는 바이오퓨얼을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그 뒤에 그 현존선들을 대체연료 선박으로 개조하는 것 또는 대체연료 선박으로 선대 교체를 하는 옵션들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어떤 유를 선택할지가 중요한 하도가 될 것입니다. 또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디카버레이션 스트레치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돼야 할 것입니다. 대체연료에 대한 KR의 활동들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퓨얼 부분입니다. 바이오퓨얼에 대해서는 KR은 2020년부터 타당성 검토 그리고 육상 시험, 해상 시운전, 해상 실증까지 참여한 바 있습니다. KR은 군산에 TCC라는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 서티피케이션 센터인데요. 군산 TCC에 저속, 중속, 고속 엔진을 갖추고 각종 대체 연료를 그 엔진에 실제 테스트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설비를 통해서 TCC를 통해서 바이오퓨얼의 테스트를 시행해 왔습니다. 바이오퓨얼뿐만 아니고 LNG, 메탄올, LPG에 대한 테스트도 시행했고 그 결과들을 우리 회사 산업에 나누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도 그 테스트를 준비 중입니다. 현재 암모니아 퓨얼 탱크, 퓨얼 서프라이 시스템을 TCC에 설치하고 있고요. 올해 그 또 안전하게 이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해서 안전 설비, 안전 절차들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엔진뿐 아니고 대체 연료의 벙커링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조선소 내에서 10-10으로 LNG를 이송하는 작업을 KR이 참석하였고요. FSU에 LNG를 이송하는 곳에도 KR이 참석해서 안전관리구역 설정 그리고 위험도 평가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 컨테이너선에 반드시 필요한 그 LNG 벙커링과 하역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절차 수립에도 KR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LNG를 넘어 이제 메탄올 벙커링에 대해서도 저희 고객들과 함께 그 절차를 같이 수립해보고 있습니다. 엔진에 대해서 또 벙커링에 대해서 이런 활동들을 말씀드렸고 각종 대체연료 추진 선박들을 개발하는 것도 여러 조선소와 같이 진행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탄올 또 암모니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선박들을 여러 조선소들과 개발하고 있고요. 또 LCO2 캐리어 또 수소 운반선 그리고 로터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대체연료별 선박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뭐 LNG DF로 선박을 건조하고 그 시간이 지나서 바이오 LNG를 사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결과로 나왔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어떤 결정적인 답, 모든 케이스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불확실성, 변수들을 각자의 사정에 맞게 조정해가면서 각자의 적합한 그런 올바른 선택을,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틀, 기반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체연료 선택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고객들과 앞으로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회사 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속에서 KR이 하고 있는 역할들, R&D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무탄소화, 탈탄소화는 회사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지구적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그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불확실성은 그 전환의 속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안들의 조합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합도 그 변화에 따라서 변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KR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제 탈탄소화를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KR의 고유의 역할들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룰입니다. 기준을 만드는 것이 KR의 본 역할이고요. 두 번째 역할은 산업계 내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룰을 말씀드리자면 각종 대체연료, 배터리, 하이드로전 같은 퓨얼셀과 같은 지침임을 이미 만들어서 또 그 지침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룰을 만드는 성급으로서 요즘 딜레마는 신기술 개발의 속도가 룰 개발의 속도를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New Technology Qualification Guidance, 즉 신기술 적격성 검토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신기술들이 보다 안전하고 또 빨리 우리 회사 산업에 적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탈탄소화에서 회사 산업 탈탄소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소통과 협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해양산업통합 클러스터인 맥넷을 통해서 다양한 세미나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CCUS, 또 암모니아, 또 SMR에 이르기까지, 또 최근에 메탄올 퓨얼드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운산업, 또 조선산업의 담당자들만 또 전문가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또 연구소들, 또 에너지 업계, 또 정부 기관들,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그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KR의 비전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탈탄소화 관점에서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회사 산업 탈탄소화의 주역이신 여러분들을 KR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좀 더 깨끗한 바다,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